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영상 제목 대한민국 명품 소비 1등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 2022년 세계 주요국 중 1인당 명품 소비 1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떻게 좋은 걸 1등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기가 막히게 다 1등입니까? 이게 좋은 거라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명품을 많이 사는 거? 뭐 겉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 능력 있는 게 명품을 많이 사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 많지가 않을 텐데요. 난 이렇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안 좋은데 능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 과소비가 심하다, 메타인지 못한다, 나 이렇게 보이는데,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명품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명품이 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명품이 있다고. 근데 경제가 안 좋거든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근데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명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소비가 더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 명품 소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하는데, 남자들 보통 시계나 뭐 허리띠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다른 거는 사실 뭐 명품을 잘 안 쓰죠. 명품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고, 백화점 가더라도 남자 손님보다 여자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명품 코너 가보면. 그리고 우리가 시내나 번화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 명품 백 같은 거 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는 게, 젊은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매는 것도 너무 쉽게 봐요. 보세 물건 가지고 다니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보세를 찾기 힘들어요. 근데 과연 저렇게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능력이 출중할까? 먹고 살만하니까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 것일까? 명품 소비를 하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자분들 중에 능력이 대단한 분들 많지가 않아요. 뭐 능력 대단한 분도 있겠지. 그런데 남자도 보통 먹고 살기 힘든데 여자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왜냐? 제가 통계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20대 여자분들 중위소득이 세후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세후 200을 받고 저는 명품백을 계속 사면 과연 돈이 남아날까라는 거지. 누가 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돈 사는 것도 많겠죠. 근데 명품이 비싸죠, 여러분. 샤넬백이 보통 200만 원 넘게 할 텐데 그거 사면 마이너스 아니야?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이제 지르겠죠. 근데 카드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일반 은행 금리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카드빚이, 우리나라 지금 카드빚이 7조랍니다. 7조. 그래서 카드빚이 7조가 된 이유는 이 명품 소비가 기량이 클 거예요. 보통 명품을 백화점 가서 신용카드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용카드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금리, 이제 이자가 붙는 거고요. 그 중에 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해서 좀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과소비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카푸어도 책임을 져야 되고 명품 포하신 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거, 빚 내는 거, 할부 사는 건 좋아해도 이걸 책임지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안 지면 어떡하려고요? 책임 안 지면 뭐 신분자가 되려고요? 신분자 되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사무직에 취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분이 안 좋은 사람 취업을 하려고 할까요? 취업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내가 보니까 그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카드 빚을 못 갚으면 신분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신분자 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들 뭐, 개인 파산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개인 파산 신용문제 되는 순간 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문이 박살났는데 누가 써줍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난 경제적으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들어오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비싼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놀자. 2030 대부분이 이 마인드죠. 당연하게도 그러니 명품 소비가 많지요. 할부 끊고 50에서 200만원짜리 의류, 가방 긁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몰빵한 룩맥서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요즘엔 아무도 어떤 사람 내적 가치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이어가던 스마트폰이 없던 과거 아날로그 시대는 방과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마주보면서 놀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는 않았어요. 점점 모든 게 간편화되고 간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긴 글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역사를 알고 싶지 않잖아요. 않아요. 그냥 잘생겼나, 예쁜가, 돈 많이 버는가, 유명한가,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이 즉슨 그렇게 생각되네요. 좋은 댓글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네요. 아니, 여기 보면 어차피 난 경제적으로 성공 못한다. 그리고 월급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거 하자. 굉장히 옹졸한 생각 아닙니까? 아니, 잠깐 살고 말 것도 아니고 100세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성공 못하면 돈 모을 이유가 없습니까? 성공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 아니야. 성공 못하면 살 이유도 없나?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까? 성공 안 하면 돈 안 모아도 됩니까? 저런 홍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저 굉장히 유치원생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전 생각은 안 하겠다. 성공을 못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뒤에 뭐 보험 같은 거 있습니까? 드느나 백 같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복지나 보험 같은 게 잘 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시장이 활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60 넘어서가 일하기 힘들고 여자분은 더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될 나이에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뭐 어떻게 사시려고요?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돈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몸 아프고 가면 돈 나갈 일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럼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몰빵한, 보여준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왜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몰빵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몰빵하는 거 그런 거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하는 거잖아. 그 좋게 봐주는 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도움된다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인생을 다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에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꼬라박은 거 아니에요? 관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요즘엔 아무도 어떤 사람이 내적 가치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아요. 알려 하지는 않는 것도 있고, 내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쫓아가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헛개비들이 많거든요. 가짜가 많은데 그걸 믿는단 말이야. 진짜 가치를 알려면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돼. 근데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키웁니까?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야?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나이런 친구들이 사기에 더 취약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걸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용당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 사회적인 필드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데 눈에 보이는 건 다 믿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오히려 거짓말들이 많아. 눈속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은 안 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다 믿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점점 모르게 간편화되고 간략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랑 깊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자기 글을 수정을 안 해. 맞춤법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데
댓글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적은 똥글이 많아요. 문맥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하고 뭔 말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적은 건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맞춤법 틀리고 조금만 내용 이상해도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는데 정작 댓글을 적으신 분들 자기 글을 확인하지 않나 봐요. 문제가 더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웃긴 게 영상 내용은 보지도 않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달아. 그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썸네일만 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달아요. 제목만 봐가 내용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영화 포스터만 봐가지고 그 영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뭐 관심법을 써서 봅니까? 그러기 바쁘나요? 뭐 바쁩니까? 바쁜 것도 없으면서 점점 간편하고 시간 짧고 내용 축약되고 요약된 건 보려고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유튜브 같은 거 짧은 영상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엑기스만 보려고 하면 전체 맥락을 몰라서 금방 날아갑니다. 자꾸 요약지만 보려고 하면 얄팍하게 하려고 하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게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바탕이 없다 보니까 요약된 건 보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까먹어. 유튜브 지식이 다 그래. 짧은 영상 안에 뭔가 다 집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긴 거 싫어하니까 짧은 영상에 다 집어내니까 엑기스만 넣는단 말이야. 바탕이나 배경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 보다 보니까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제가 법과목을 공부했어요. 법과목을 공부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법과목 공부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법이라는 게 제가 이제 형법, 형성법, 뭐 경찰 시험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법이 있는데 법을 공부하려면요 전체 맥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조문을 한 바퀴 싹 다 봐야 돼.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법과목 같은 거 이제 1회독 하는데 2달 넘게 걸려요. 양이 엄청나게 많고 조문도 처음 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용어인지 몰라.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알기 시작하면서 내용이 줄여들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배경 지식을 만들기까지. 배경 지식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찾고 요지되는 거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엑기스만 보려고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보통 공무원 장학생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본서 안 보고 기본서 단권화 시켜서 안 보고요. 요약본 있거든요. 공무원 성적도 서브노트가 있어요. 얇은 거, 얄팍한 거, 요약되는 거. 그런 걸 마지막 정리할 때 봐야 되는. 처음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운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빡시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숙지를 안 하고 어떻게든 난 짧은 얄팍한 책만 봐가지고 합격하겠다. 합격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그래. 뭔가 전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얄팍하게 알다 보니까 실생활 접목이 안 돼요. 엑기스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긴 했지만 정작 아는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 다 그래. 많이 보기만 하지 정작 보면서 아는 건 없어.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죠. 요즘에 사람들 펜 넣지 않는다고, 적지를 않는다고, 메모도 안 한다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적지를 안 해. 그래서 기억력도 상당히 나쁘고 뭔가 새로 알게 된 지식들을 습득을 하지 못해요. 그냥 보는 걸 끝나는 거야. 대부분 영상이니까. 영상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뭔가 적어서 기억하려고 장치들을 만들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공부해봤잖아. 공부하면 여러분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다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칠판에 적은 거 다 적었을까? 적고 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거니까 보기만 하면 눈으로 빨리 보기만 하면 졸리기만 졸리고 자고 올라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표시하고 밑줄 긋고 빨간색 표시하고 파란색 표시하고 별표 달고 그리고 노트에 적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들고 와서 복습하고 학원에서 또 진도 나갔던 것도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에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닌데 무식하잖아. 무식한데 뭘 그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 지식이라니 그렇게 한 번에 빨아들이는 게 아닌 건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뭔가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소득이 된다거나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내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보기만 하는 거 끝날 뿐 적지를 않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이버 킵 아십니까? 킵? 네이버 메일 중에 킵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만약에
좋은 내용이나 좋은 지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킵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이걸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이제 캡처를 떠났다가 분야별로 저장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기억했던 걸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몰라.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 나한테. 네이버 어플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저는 스크랩도 하고 메모도 하고 다 해요. 썰 같은 거 하도 하다 보니 직업병처럼 썰 할 수 있는 주제 같은 것들 메모 다 해놓고 파일도 다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 다 떠나요. 왜냐? 이렇게 안 해놓으면 금방 까먹어요. 저도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나나 지능적으로 차이가 크게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적고 안 외우고 안 저장하려고 하시나요? 자, 여기 메일 보시면 네이버 어플 들어가서 메일 들어가시면 메일 스포츠 옆에 보니 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쪽지 저명한 것처럼 이 킵 기능이 그거예요. 네이버 메일이나 페이는 알겠지. 쇼핑하니까. 근데 킵 기능은 안 쓰죠. 버젓이 깔려 있는데 쓰라고 만든 건데 쓰면 좋아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지식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 유튜브에 그냥 날 것 같은 것들, 뭔가 편향적인 것들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러는 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검색도 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래 바쁜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쫓지 마세요. 너무 얄팍한 거에 쫓으면 정작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만 당할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성공 못한다고 해서 돈 모을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태어났나요? 잘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난 거 없잖아요. 부모님도 잘난 거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 물려받을 것도 없잖아. 근데 뭘 성공 못하기 때문에 돈 쓰려고 그래.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나이 먹어서 몸 아프거나 돈 나올 때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답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얄팍하게 알고 쉽게 알고 눈에 보이는 거 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 인생에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거꾸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이 먹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을 때 돈 모으셔야 되고 화내 거 쫓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알려고 하시면 공부도 하시고 적으시고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피해야 되고 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